코로나19로 온 국민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앞장서서 상황을 알려주고 우리 몸과 마음을 다독여 주었던 의사 여러분들 기억하시지요? 부산 동아대병원 가정의학과 한성호 교수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인데요. 따뜻한 우리 동네 의사부터 대한가정의학회 회장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지역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예, 오늘은 이제 건강 상담 안 하고요. 예, 이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한가정의학회 회장이시고요. 동아대병원 가정의학과 한성호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도 어색합니다. 예. 사실 코로나19 때 뭐 자가찾음에 돌이켜 보면 한성호 교수님 없었으면은 이게 아이템 할 게 없는 거예요. 예, 주 5일을 내리 매일 오셔서 여기서 방송을 하신다는 게 진짜 힘든 일이었는데 정말 대단했던 그 기억이 일단 납니다. 예, 저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축하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난 1일부터 교수님이 대한가정의학회 회장으로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임기를 시작하신 겁니다. 대한가정의학회는 어떤 조직입니까? 일단 가정학과 의사라는 게 아프면 가장 먼저 찾는 우리 동네 주치의 같은 그런 의사인데 네. 국민의 질병의 치료나 예방, 재활 그리고 건강정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의 회원수가 11,000명이니까 사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런 전문의학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근데 교수님 이제 지역에 계신 의사 선생님이 11,000명 규모의 전국 단위 학회장 맡는 게 좀 이례적인 일이다 하던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지지를 끌어내신 겁니까? 요즘 많이 힘듭니다. 이 가정학과뿐만 아니라 수술을 전공하지 않는 이제 내과 계열의 전공의 지원율이 정말 심각할 정도로 네네. 낮습니다. 부산을 포함한 지역은 더더욱이나 더 낮은데요. 네네. 이제 의료계 뭐 3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제 지역 의료의 붕괴 그리고 가정학과가 당면하는 어려움 등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또 해결할 그런 의지에 대해서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더 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이 예. 회장에 당선되신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신임 회장으로서. 네, 이제 한 2년 정도의 임기지만 네. 일단 우선적으로는 1차 의료로 갑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진료받게 되는 우리 주치 같은 1차 의료 활성화와 네네. 전체 국민이 동네의 주치의를 가지고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이 사실은 목표입니다. 우리나라는 아프면 주사 맞고 약 받고 먹는 흔히 말해서 이제 이 행위별수가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령 인구가 증가할수록 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네. 올라갈 수밖에 점점 없거든요. 늘어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약이나 주사 처방이 아니라 행동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이런 노력, 다시 말해 예방을 하거나 상담을 하는 데는 실제로 어떤 보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그렇겠죠. 때문에 굳이 네.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노력을 통해서 환자의 건강이 좋아지면 보상을 받는 걸 가치 중심 수가 제도로 합니다. 네. 이런 수가 제도가 좀 많이 확장돼서 주치도 좀 확립이 되고 그러면 이제 환자의 진단과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그리고 예. 실제로 건강도 좋아질 거라 믿습니다. 네. 뭐가 좀 안 좋았는데 선생님한테 갔는데 약을 안 줘요. 며칠 그냥 푹 쉬세요. 예, 예. 근데 어떻게 쉬세요? 어떤 거 차를 드시고 예. 이 의사가 왜 이래?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병원을 잘 오지 않게 만드는 것이 주치의 임무입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 병원의 지금의 대한민국의 의료 구조는 많이 와야 의사가 어쨌든 보상을 받는 거기 그렇겠죠.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주사 많이 놔주고 약 많이 주고 빨리 낫게 하는 의사 선생님 최고 이런 생각이 있지. 센거 주세요. 뭐 이렇게 양고. 아니 근데 이제 교수님 저희 뭐 청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교수님 하면은 그냥 무슨 항상 설명도 쉽게 해주시고 해가지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의사 선생님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냥 항상 친근한 그런 의사라는 느낌이 드는데 원래 꿈꿨던 게 그런 상입니까? 우리 드라마에 보면 김사부 같은 굉장히 실력 예. 있는 한석규 외과 씨. 의사 네네네. 그런 분도 물론 필요합니다. 네. 생명의 어떤 그 경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네.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한테 가장 인상적이었던 의사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대부분 한 분쯤 계실 겁니다. 어릴 적 저를 돌봐주셨던 머리가 희끗희끗한 나이 많은 할아버지 예. 의사 그리고 이제 같이 기억나는 게 그 특유의 그 소독약 냄새, 네, 맞습니다. 병원 소독약 네. 냄새와 맞아요, 그런 맞아요. 의사분들이 꼭 한 분 계신데 저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저를 이렇게 돌봐주셨는데 기억나는 게 의과대학을 합격해서 또 그분이 굉장히
굉장히 저를 축하해주고 지지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막연히 나도 저런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런 의사가 요즘에 잘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좀 맞습니다. 그립기도 하고 예.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동네에서 진짜 오랫동안 그 지킨 병원들이 요즘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주치의가 그러네요, 그죠? 예. 예, 10년 뭐 봐준 것도 있지만 대학교 뭐 갔을 때도 더 뭐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야기하고 농담처럼 했던 그런 의사들이 요즘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뭐 아이가 대학을 갔습니다. 네. 또는 뭐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아유 같이 얼마만이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예. 맞아요. 따님은 건강하세요. 이번에 출산했어요. 막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의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정말로 진정한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의 모습이지 않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결혼해서까지 다니던 병원이 있었는데 네. 선생님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네. 병원 문을 닫으니까 제가 지금 내과 유목민이 돼가지고 어디를 아프면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도 한번 갔다가 저기도 한번 갔다가. 아까 그 본의 했던 아니게. AI 뭐 솔루션 예. 같은 경우도 치매를 진단하는 게 사실은 AI 솔루션도 필요하죠. 프로그램도 필요한데 주치의만 있으면 맞습니다. 예. 오래 다니는 선생님 보면 압니다. 네, 이분 지금 상태가 안 좋으시구나. 네. 치매가 심된다. 그리고 처음 진단은 사실은 그 주치의 선생님이 내리셔야죠. 네, 네. 예. 그러네요. 그 참 우리 코로나 시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때 선생님들도 일단 이 뭐 코로나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예 모르는 병이고 누구한테 설명하는 것도 본인도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계속 데이터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다들 이제 그 손사래를 치면서 섭외가 안 됐어요. 저희가. 근데 정말 한성우 교수님만 주야장천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왜? 계속 공부도 하셨고 그리고 뭐 지상파뿐만 아니라 너튜브 채널부터 해가지고 정말 많이 나오셔서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이 됐거든요. 그때 회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전에 이 정보의 홍수지 않습니까? 네, 네. 맞아요. 잘못된 의학 정보 때문에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의사라는 분 이제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물론 이전에 의사 선생님들이 더더욱 그러셨지만 아직까지 이런 방송 출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십니다. 의사가 할 일인가? 네. 또 괜히 또 출연하게 되면 약간 좀 가벼워 보이는 그런 인상을 좀 더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올바른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자는 것이 사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의사의 또 중요한 의무자 책임이라 생각하는데요. 저도 뭐 조금 힘을 보태는 거죠. 사실 저보다 훌륭한 분이 많으신데 이런 부분에서 좀 가볍게 그러니까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노력과 조금의 어떤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많은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지나간 3년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뭔가 대란이 일었어요. 마스크 네. 대란 났을 때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좀 기다려도 된다라는 말씀을 네. 해주셨고 또 한 가지 이제 백신 이제 막 맞아서 백신이 안 되네 뭐 왜 안 가져오냐 했는데 막상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덜컥 겁을 먹고 1차 접종 망설이고 2차 접종 망설이고 누가 어떻게 됐다 정말 수많은 괴담들이 막 있을 때 정말 중심을 잘 잡아주셨어요. 그때마다. 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 시간 통해서 또 그런 인사를 해주신 분도 많은데 막 그럴 때마다 뭐 개인적인 성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데 휘둘리지 않고 정보만 딱 알려주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진짜 감사합니다. 참 의사 선생님이시다라는 생각을. 근데 이제 교수님 저희 시간에 네. 늘 이제 뭐 우리 집 주치 이런 개념으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교수님 가정의학과는 어떤 곳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가정학과가 영어로 패밀리 메디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패밀리 메디신이란 말은 영역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영역이 진료 영역이 그렇고요. 네. 그리고 나이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모든 사람을 치료하는 과가 가정학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학과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같은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랑방 같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의 어떤 마을회관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 의사와 그런 진료실이기를 네. 바랍니다. 네. 근데 이것도 어찌 보면 라떼 같은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의 각박한 연대에서는 젊은 의사들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어떤 개인적인 그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네, 게 네.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사라는 것이 결국 의사는 직업 자체가 그런 소임이 없으면 하기 힘든 네. 직업이기 때문에 네, 네. 가정학과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성공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 되면 이제 황사 뭐 미세먼지 날리면 아이고 호흡기 질환해서 한성원 선생님한테 전화 한번 해보고 여름 되면은 뭐 식중독 아이고 한성원 선생님 전화해보고 가을 환절기 전화해보고 겨울 독감 전화해보고 예.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예. 계십니다. 예. 그 교수님께서 노인병 그리고 비만 분야 권위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동안 어떤 연구를 해오셨는지. 제가 이제 임상에서는 주로 관심 많은 파트가 비만, 노인화 그리고 임상, 영양 파트도 굉장히 관심 있고요. 네. 기초의학 연구는 줄기세포하고 건강기능식품 개발 쪽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향후에는 부산에 이제 노령과 고령화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는 웰 에이징 바이오센터라고 이제 나이든 노령에 관련된 건강기능 식품이나 화장품, 의료기구, 용품들을 개발하는 그런 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제약이나 이런 그 영역을 가져오기에는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고 많이 들죠. 사실은 그건 뭐. 수도권 외에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영역은 부산에서 고용 창출을 당연히 만들 수 있고요. 향후에는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일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노인병과 비만 분야의 권위자 저한테 꼭 필요한 분이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제 그다음 또 교수님의 그 이력을 보면 특이합니다. 동아대학교 입학처장, 대외 국제처장 좀 의대 교수님 한 아유. 경우로서 좀 특이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요거 들으시면 네. 아휴, 진짜 오지랖이십니다. 약간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들으시는 예. 분들은. 그래서 오히려 또 저는 뭐 전국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네. 또 기억해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제 전국의 입학장 중에 의과대학의 교수가 거의 없었기 네, 때문에 네. 뭐 장차관님도 그런 면에서는 기억을 하고 좋은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대학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제가 입학생할 때 의과대학에서 불경 고등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지역균형 인재 전형을 그때 제대로 확대했거든요. 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사실 저는 불경 고등학생 중에 상위권 학생이면 의과대 공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지금의 의과대학 성적이면 저도 의대 못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전국구로 하면 못 오거든요. 네. 성적으로만 하면. 네. 그래서 이제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함으로 해서 그 학생들이 졸업하고 수도권을 돌아가는 게 아니라 부산 지역에 남게 되는 거죠. 수도권 애들은 수도권을 돌아가는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지역 의료 공백의 예방책으로 네, 지금 네, 네. 이야기되고 있는데 몇 달 전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이제 부산에 와셔서 부산의 어떤 지역균형인재 전형 확대가 전국의 롤모델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저는 굉장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결국 이제 또 국제처장으로서도 지금 요즘에 시내에 그 유학생들 굉장히 외국 유학생들 많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도 외국에 유학을 많이 가고 있지만 그 학생들은 앞으로는 부산의 어떤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도 잘 구사하고 부산을 충분히 적응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부산 지역에 또 부족한 인력을 생산 인력을 담당하게 된다면 이 역시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주장을 열심히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기억해 보면 이제 응급실에 지금 전공의가 부족하다 뭐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도 이 시간을 통해서 나오셔서 본인의 의견을 굉장히 강력하게 피력해 주셨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역 의사 뭐 할당제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났고 실제로 지금 결과물이 나오고 있다. 대단한 온지랖이십니다. 저도 조금 더 근데 오고 싶어요. 늘 순기능이에요 이게 예, 네, 부산을 네, 위해서 네. 정말 필요한. 근데 이제 남다른 부산 사랑이 또 빛을 발한 게 45개국 의료진 2천여 명이 참가하는 학술 대회를 부산에 또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다고. 세계 가정의학회 아태 지역 회의. 이거 어떤 대회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차 의료가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대만이나 호주 같은 나라가 훨씬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네네. 주치의가 대부분 있는 네. 나라들이죠.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가정학 의사들이 모두 모이는 그런 행사고요. 학술대회에 45개국 2,000명 넘는 의사들이 내년 4월 24일부터 27일 4일간 부산에서 다 모이게 내년 몇 됩니다. 4월 24일부터 27일. 네. 예, 4일간 열리게 되고요. 현재 이제 부산시나 부산관광공사 등 여러 기관에서 준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교수님 이건 또 어떻게 유치를 하신 겁니까? 자, 제 2022년이죠. 제 2년 전 12월에 발리에서 사실은 이 대회가 이제 개최를 해가지고 네. 회의에서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네. 그때 사실 감사한 건 BTS 전국입니다. 아.
예, 정욱 씨가 뭘 했어요? 한 게 아니라 BTS 전국의 고향이 부산이다. 이게 회의장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예. 발리에서 예. 다른 외국인들한테 부산이 어디야 했는데 전국의 고향이야. 그렇죠. 그리고 사모님이나 따님이 아미 다시 네. BTS의 팬클럽인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BTS 전국에 굉장히 감사를 드리는데 정욱 씨는 알지도 못하는데 본인은 그렇죠. 정작. 정욱 씨가 지금 군에 입대를 해서 내년 6월에 제대하는 바람에 우리 행사 때는 못 오시겠으나 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휴가 중에 좀 들르시면 안 되나? 예. 그러길 바랍니다. 아 그랬군요. 근데 아직 유치전에 성공을 해서 예. 내년도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이 학술 대회를 한다. 의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계획 잠은 주무세요? 제가 지금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 열심히 좀 하고 있는데 서울을 또 열심히 왔다 갔다 또 해야 되고 사실은 이제 세계적인 행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바빠질 거는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어진 소임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뭐 자갈치 아침의 주치의로서 네. 또 역할을 앞으로 다 잘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예. 교수님 우리 부산 시민들한테 어떤 의사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이제 3년 동안 자갈치 아침에 함께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제가 오픈하지 않는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그 중간에 제가 그 의사 국가고시를 전문의 출제 때문에 네. 갇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 그랬었더랬죠. 예. 갇혀 있었는데 그 이제 미리 허락을 받고 사실 방송 이런 것도 못 하거든요. 갇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앞에서 우리 그 여러 선생님들이 지켜보는 중에 제가 방송을 전화로 방송했던 기억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야. 코로나 때였죠. 코로나 때였죠. 그러니까 이야. 이게 뭐가 큰 뉴스가 터졌는데 예. 아유 이게 빨리 지금 내일 당장 이제 섭외해야 되는데 그 출제하러 들어가셨고 그렇죠. 근데 이제 출제위원들도 저분 지금 방송 출연해야 되니까 내가 뭐 이렇게 문제 유출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예. 다 보고 있어. 내가 어떤 너무 통화를 하는지. 부담스러우셨겠는데. 다 보고 있는데 제가 전화로 그때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와. 그래서 김동현 아나운서 방송하는데 아나운서 막 수십 명이 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 부끄러워. 근데 그것도 굉장히 진짜 소중한 경험이에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방송이 끝나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감사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참 보람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앞으로도 이제 청취자와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과 부산 시민이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 그런데 좀 힘을 계속 보태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부산 MBC 자갈치 아지매가 1964년 6월 7일 첫 방송이더라고요. 예, 본인 예, 얘기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정말 자랑스러운 부산의 예, 대표적인 예. 방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부산에서도 경제, 교육, 정치 모든 부분에서 부산이 자랑한 일만 좀 많이 생겼습니다. 아 그러게 말입니다. 부산이 점점 우리가 옛날에 비해서 작아지고 그런 게 이제 객관적인 부분에서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더욱더 빛나는 일들이 많기를 바라고 자갈치 아줌마처럼 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뭐 저도 어떤 대한가정학교 회장으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네네. 그런 부분들이 훨씬 많아서 지역이 빛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부산의 자랑 한송우 교수님 고맙습니다. 대한가정의학회 회장 동아대학교병원 가정의과 한소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갈치 아줌의 18,323회 박성원이었습니다. 아나운서 김도윤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57 교통정보. 탁 트인 바다 가슴까지 시원한 해운대 해변열차 스카이캡슐 협찬입니다. 이 시각 여전히 곳곳에